저희는 메가 롯데 CGV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왔어요. 네. 네. 최근 아바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미국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아바타 2가 8월 달부터 촬영이 시작된다고 크랭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각본이 5까지 다 써져 있다고. 그렇죠. 요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거 레전드 영화를 돌아보는 영화 잡설 방송 두 번째 영화 아바타입니다. 네. 아바타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네. 제작비는 2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네. 2009년 그 해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위, 대한민국 관객 동원수만 1,300만이 넘어가지고 국내 외화에서 1위 탑을 먹었고 현재까지 세계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네. 와, 내가 이거 진짜 한 맺히는 게 난 이거 3D로 못 봤어. 나는 3D 최초잖아. 난 2D, 3D, 4D 다 봤다. 이게 최초 3D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월드와이드로 벌였죠. 개봉한 3D가 많이 없었을 뿐인 거고, 북미선 8천억, 음. 그리고 월드와이드로 3조억 3조래. 넘었죠. 3조가 3조면은 넘었어요. 3조 넘었어. 와, 예산이네, 예산. 이게 이 문화의 힘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어디 가서 I'm a king 이러고 다니고 그건 타이타닉 대사잖아. 근데 타이타닉이 2위예요. 킹이다. 탑이야. 탑이 어쩔 수 없구나. 1, 2등 11호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 어쨌든 이거를 만든 데는 제작사가 20세기 폭스, 12세 이상 관람가라고 하고요. 네. 162분 정도 돼요. 2시간 40분이 네. 넘는데 그거를 맞아요. 앉아가지고 그걸 다 봤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말했던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터미네이터. 두둔 I am a king.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만들었고, 원래는 이 아바타를 만들기 전에 한참 전부터 이 아바타라는 건 제임스 카메론 머릿속에 있었어요. 타이타닉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네. 아바타를 만들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같은 느낌도 있었고, 없었죠? 네, 중간에 해저 탐험, 그리고 네. 타이타닉에서도 그 가라앉는 과정, 이런 게 다 그 아바타의 그, 기술력을 위한. 그 과정을 위한 로드맵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2에서는 바다가 테마일 수 있다라는 루머도 돌기도 했어요. 아. 네,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네. 모든 걸 앞서 나가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주연은 뭐 유명한 사람이 당시에는 시고니 유어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샘 워싱턴, 그리고 조 셀다나, 미셸 로드리게스. 네. 이분만 나오면은 액션이 시작된다고 알 수 있어요. 네. 여성 액션은 이분이 다 한다. 액션을 위한 이런 몸과 그 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 필모만 봐도 네. 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마셰티 뭐 이런 거. 레지던트 이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제일 특이한 거는 시그니 버는 2, 3, 4편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신기한 게 시고니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쵸. 죽었는데 2, 3, 4편에 지금 캐스팅이 돼 있고, 영혼의 나무에 이렇게 네. 담겼잖아. 그리고 이제 그 군인 스티븐 레인도 죽었다고 표현이 됐었는데 2, 3, 4편에 캐스팅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5편까지 현재 기획이 되어 있는데, 2편은 2018년 12월, 그리고 네. 3편은 2020년 12월, 그리고 4편은 2023년 7년에 걸쳐서 개봉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거의 그리고 우리 생애 거의 중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내용을 또 예측했잖아요. 근데 또 나오는 루머 중에 하나가, 이 편이 조셀다나가 40대의 나비족을 연기할 것이다. 20년 정도가 더 넘은 네. 설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 꼬이는 거죠. 네, 설정들이 네. 시고니 버의 그 출연 계약부터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는 뭐 뭘 까봐야 하는 거지. 정말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없게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기술이 투입됐잖아요. 3D 네. 관련된. 근데 이제 2편부터는 이 48프레임 호빗에 썼던 거 있잖아요. 아, 50프레임으로 불리는 네. 60프레임, 50프레임으로. 네, 그 같은 프레임을 급격히 높이는 그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D를 제작할 때 좀 문제점이 두 개의 상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화질 저하나 그 톤 자체가 어두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높이면 네. 이렇게 다시 밝아지는 효과가 나요. 아. 훨씬 3D로 보기에 적합한 화면으로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곁다리로 네. 나오는 건데, 이제 아바타 관련 뭐 테마파크가 또 나온대요. 2017년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랜드에서 공식으로 개장한다고 하는데, 이 판도라의 이제 그 떠다니는. 분류된 섬들,
그런 것이 다 숲들이 구현이 돼 있죠. 지원이 되어 그런 거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에이. 9개 부분이 노미네이트돼서 미술상이랑 시각효과상이랑 촬영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바타의 스토리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요. 벌써 몇 년이에요? 사실 스토리적으로 치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치밀하지 않으니까 금방 설명할 겁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2154년 아. 인류가 네. 초전도 광물인 언옵타늄 키로당 2천만 달러짜리. 네, 요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네. 네, 판도라라는 성을 갑니다. 네. 거기 갔는데 거기 또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DNA와 나비족의 DNA를 섞은 의체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신을 쏴가지고 조종을 해가지고 판도라에 있는 원주민인 나비족과 네. 좀 접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의 장을 갖죠. 네. 그게 이제 수포로 많이 돌아가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쌍둥이 형이 죽습니다. 네. 과학자였죠. 네, 톰 설리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조종할 예정이었던 아바타를 이 제이크 설리가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이 나비족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밀정이에요, 밀정. 그렇죠. 일정이네. 밀정이야. 그래서 나비족에 대한 이 연구와 네. 동시에 그 언옵타늄의 채취를 위한 네. 나비족 이주를 설득시킬 그런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되죠. 네. 하지만 설리는 나비족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그 원래 다리가 불편한데 그렇죠. 네. 아바타로 인해서 아바타로 자유. 뛰댕기니까 이게 점점 현실과 그거를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호접지문 같지 않아요, 이런 게? 뭐 그렇죠. 그렇죠. 나비족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아이고. 벌어지는 네. 사건들을 담고 있고요. 어렵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간단히 말하면은 형 아이디로 게임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길드를 가입했어. 근데 길드 인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 게임의 네임드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 주요 광물을 두고 원주민과 이렇게 지구인의 문명의 충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형이 게임 아이디. 아니, 비슷하잖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긴 했지만 네. 굉장히 이해가 빠른 설명이기도 네. 했어요.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아바타라는 영화 자체가 진짜 기술의 집약체라고 봐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당시 최첨단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네네. 아니면 이제 아바타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영상들에 나온 그 언어로 네.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션 캡처가 나오는데 네. 이 모션 캡처 중에서도 퍼포먼스 캡처가 있습니다. 네. 이 퍼포먼스 캡처는 일단 수트를 입더라고요. 움직이면은 네. 바로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이제 그 뼈를 박는 네, 네. 방식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이제 컴퓨터로 렌더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렌더가 바로 되는 거죠. 스캐닝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연기하면은 그 캐릭터가 바로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또 3D를 했잖아요. 네. 이 3D에 하나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모델링을 하고 거기다 뼈를 넣어서 뼈를 박고 거기다가 무게감을 줘서 네. 움직이게 했는데 중력까지 설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수트 입고서는 그냥 움직여버리면 그냥 다 움직여버리니까 애니메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네. 이제 얼굴 모션 캡처가 또 있는데 이게 표정.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투박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 주름부터 해가지고 허세까지 주인공이. 그러니까요. 그 조셀다나의 네. 연기를 보면은 그 화나는 씬 있어요. 네. 막 네.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불통탄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표정이 진짜 살아 있어요. 네.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슬펐다가 막 이런 감정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였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카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름 너무 멋있어. 지금 보면은 제일 설명이 빠른 거는 포켓몬 AR? 네, 포켓몬고에서 AR 기능이거든요. 아. 네, 촬영을 할 때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뒤에 배경이 미리 깔려 있어요. 이 모니터 화면에. 그 다음에 실사 촬영처럼 내가 움직이면은 이제 그 카메라도 움직이는 거죠. 공간을 이만큼 다 미리 만들어 그렇죠.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찍은 거를 이렇게 상을 순차별해서
그걸 돌리면은 이제 그게 다 공간감이 다 살아버리는. 오 이제 슬슬 뇌 허용량이 슬슬 얼. 그래서 원래는 이 그래프로 이제 네. 카메라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임이 뚝뚝 끊기거나 네. 좀 자연스럽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쓰다 보니까는 진짜 촬영기를 가지고 촬영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그 정글씬 같은 거 표현이 대박이죠. 그렇죠. 리얼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3D 퓨전 카메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 기술적으로 되게 한계치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잡고 상을 2개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냐에 따라서 이게 그 맺히는 그 상이 포커스, 다르죠. 네, 그거랑 깊이감이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아봐 예 말씀. 카메라가 2대가 있어요. 네. 한쪽은 왼쪽 눈을 담당하고 한쪽은 오른쪽 눈을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찍는 거예요. 인썸이 알기 편하게 하자면은 음악적으로 LR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LR을 동시에 그 공간감을 어떻게 주느냐를 아, 지금 스테레오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시각적인 스테레오를 그렇죠, 주는 그렇죠. 거구나. 근데 이 카메라는 2대의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3D 퓨전 카메라잖아요. 한 대의 카메라로 2D도 되고 3D도 되는 카메라예요. 지금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당시에는 2005년. 제작을 했던 거죠. 아 아예 새로 만든 거야? 네. 개발한 거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3D 카메라를 가지고 스테디캠으로 활용했다는 거는 이게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이 비슷한 사례가 콩국수 만드시는 분이 원심 분리기 이용해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 거죠. 2억을 투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이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자기네들이 적합한 촬영 방식을 택하려고 그 과학적인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있는 기술 안에서 최대치를 뽑는 게 아니라 없으면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렇죠. 없으면 만들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아바타 때문에 이 3D라는 극장가에 돌풍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크가 이제 지갑이 빵빵했던 시절이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 세계가 이걸 3D를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그 되게 계획이 원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바타 이후에 3D로 성공한 그게 영화가 별로 성공한 없어. 거였죠. 근데 일단 그 전에 한국에서도 3D를 소화할 수 있는 극장들이 없었어요. 되게 많이 저는 없었죠. 인프라가 부족해. 예,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아바타 하나로 극장에 무조건 한 관 정도는 3D로 만들어 버리는. 그죠. 또 이제 IMAX라는 개념도 많이 이제 네. 나와서 사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63빌딩에 IMAX 이제 관이 있었거든요. 맞아, 나 그거 비싸서 안 갔어. 유치원 때 한번 갔었는데 아, 진짜? 유치원 그때도 때 있었어? 그때도 IMAX가 있었어요. 그게 영화로 나온 게 아니라 어. 막 돌고래 나오고 막 그런 걸로 이제 IMAX가 있었죠. 근데 하여튼 아바타 때문에 3D 관도 많이 생기고 IMAX 관도 생기고 맞아. 지금 보면은 3D 전용관 막 이런 거잖아요. IMAX 예매. 전용 카메라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더 획기적이었던 거는 4D. 활 쏠 때마다 여기가 픽픽 나와. 아니, 너네 봤어? 정말 깜짝 놀랐던 장난 게 아니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뒤에서 화살을 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그래서 야 이거 이게 뭐야? 그 씬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의 나무 아래서.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그거보다 더 소수해 놓는 거. 이거. 아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제이크 썰리아 그래 알아. 이렇게 확 돌아가는 그 씬 있잖아요. 그래. 이거 거기서는 향기가 났었나 모르겠네. 폭발 씬에서는 예. 조금 쾌쾌한 냄새도 나고 탄내. 탄내. 하얀 냄새 같은 거. 하얀 냄새. 그때 진짜 놀라셔서 이렇게 탄피 같은 거 튀는데 수그리 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획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은 뭐 감흥도 없어요. 그때 한참 한 다음에 바로 나왔던 게 막 그러니까 앨리스였을 거야. 앨리스. 네. 앨리스인데 사람들이 다 아바타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앨리스는 보다가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 다들 그랬어. 그래서 그 오이시마 모루 감독이 10년을 걸쳐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이다. 오시죠. 오시마. 너 오이시 막 그랬냐? 오이시. 맛있는 건투 선수냐? 마모루? 그거야? 두 번째다 심지어. 맞다. 오이시는 맛있다가 모르죠. 아 원래 헷갈려. 획기적이었던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각자
아바타의 입덕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형광, 야광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색감에. 네. 근데 이게 또 설정이 다 있어. 이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랑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랑 전기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인간 그쵸. 세포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전기 반응이 있으니까 또 그런 야광이 되는 거다. 이게 나름대로 그 치밀한 설정 때문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신경사 아, 프로토스, 그래요? 프로토스 예. 공허유선 보면 나오잖아요. 어. 신격상을 절단하라. 그- 제라투리. 교감을 하는. 네, 이렇게. USB 포트잖아, USB 포트.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한참 지난 후에 스타크래프트 2의 프로토스가 쓰는 기술이 그거야. 그게 갸갸가 똑같아. 저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좀 네. 디테일했고. 정신없이 몰입해서 빠져들었다. 자, 정크는 네. 입덕 포인트. 그 인물들의 얘기보다는 이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집중한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이 판도라라는 그 행성. 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어떤 생물이 어떤 습성으로 살고 있는지, 심지어 그 개 네. 역할에 해당하는 그 녀석들도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식물들도 그렇고 뭐 동물 중에 이렇게 건들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도 있고 이런 판도라라는 그 알 수 없는 세계 되게 표현을 잘했고, 그걸 위해서 깔아놓은 그 복선들? 빡빡들 네, 이런 것도 좋았고,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또 3D로 잘 살려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건데 정글의 네. 법칙 보면은 네네. 크레이피쉬나 코코넛 크랩 잡을 네. 때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그러니까 간접 체험하는 느낌? 그렇지. 네, 병만 조금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그 3D 보니까 내가 그냥 관광객이 된 기분이죠. 네, 그게 너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판도라 관광객. 원주민들의 양식이나 생활 양식. 생활 양식들을 잘 까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몸의 움직임. 그 조셀다나의 첫 번째 활신을 보면은 굉장히 유려하거든요. 유려한 활속이라는데 그 몸짓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착지할 때도 이렇게 탁 하는데 개구리 자세. 네, 개구리 자세, 그 자세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무 탈 때도 봉을 잡고 나서 이렇게 점프 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활처럼 훅 휘어가지고 착지하는. 네, 그런 거를 아예 연습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잘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본인의 입덕 포인트.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왜냐면 옆에서 또 할 거가 돼가지고. 그쵸. 일단은 첫 번째로 메카닉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인데 네. 양쪽에 이렇게 로봇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에서도 나왔던 거잖아. 이 매트릭스의 이름이 APU더라고요. 네. 이 APU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들고선 싸웠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주먹으로 막 얘가 훅 하잖아요. 나중에 칼로. 이 메카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남자들의 로망.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 그래, 리얼 스틸. 그래, 리얼 스틸. 그리고 발키리 셔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가장 컸던 그 함선, 네, 수송선이었어요. 네. 거기 폭탄 싣고선에 이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드래곤 어세트 쉽이라고 이거를 로터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펜 같은 헬기. 네. 근데 이 4개의 로터가 있는 게 또 있고, 스콜피언 건십이라는 거는 이제 2개. 네. 이거는 좀 스타크래프트 2의 이제 NC. 이렇게 좀 그- 디자인이 발전된 것 같고. 블리자드에서 참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AMP 슈트 같은 경우는 골리앗 네, 골리앗. 네, 생각나는 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크란. 네, 이크란. 이크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이번. 이 이크란이라는 이 용을 타는 행위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일본의 게임 요소를 좀 따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 파넬 판타지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레벨업 하잖아요. 레벨업 하고서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탈 것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맵의 자유도를 그렇죠. 높여주죠. 자유도를 높여주는데, 이 아바타도 처음에 언어를 습득하고 창을 쓰고 뭐 활을 쏘고 뭐 말도 타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이크란으로 마무리하는 뭔가 그런 요소들이 전사로 인정받는. 그렇죠. 그게 내가 게임을 하면서 체험을 그 한다. 체험을 하고 플레이를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임을 또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몰입하기 좋았지. 몰입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 과정이 약간 군대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의 아, 어떤 그렇죠. 전사가 돼가는 네. 과정이니까. 마린이죠, 마린. 훈련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세상에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네.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고 거기서 내가 플레이해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입덕 포인트가 되지 않았었나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바타의 명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바타의 명장면. 이번에는 정크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르꾸막도. 드루꾸막도! 드루꾸막토를 사실 그 쟁취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네.
삭제. 뒤로 녹이면 돼. 뒤치기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위용. 네. 아, 상징성이 있죠. 약간 좀 느낌이 나는 전설의 포켓몬을 잡았다 이쪽했더라. 나와가지고 오 맞네. 오 맞네. 오 전설의 포켓몬. 오 맞네. 오 님짱이든 한 번만 CP 확인점, CP 확인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당당하잖아요. 위용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제이크 설리가 멋있게 나왔던 모습이 맞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힘도 많이 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저는 그럼 이어서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걸 타고 와서 부족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다른 종족들 간의 싸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셀까? 내가 셀까? 얘가 셀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테란 종족, 뭐 그러니까 문명의 프로토스. 충돌을 굉장히 그쵸. 좋아하는군요. 뭐 문명의 충돌도 좋고 160하고 202m하고 싸우는 것도 좋고. 아 정말? 나 UFC 왜 보는데? 야옹 최홍만 씨가 씨가 한 방에 때려 눕혀주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눕혀지는? 그래서 자꾸 덤비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들이라고 하긴 좀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그죠. 그런 그냥 본성, 폭력성. 폭력성, 본능,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종족들이 나오잖아요. 이 다른 종족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어떤 다른 문명에 있는 기계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성과 맞붙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앞을 알려주는 서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게임에만 나오는 또 종족이 있대요. 네네. 아 아바타 게임에서만. 아바타 게임에서만 나오는 종족이 있어서 나중에 2, 3에서는 나오겠다.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부족마다 다루는 동물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하. 이제 나르는 부족도 있었고, 이 형님 벤시라고 진짜 했나요? 피처 크기 보소.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다. 나르는 부족, 뭐 말 타는 부족 이렇게 따로 다 있었는데, 아마 2, 3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나와가지고 더 싸움을 키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도라 행성 전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빅피처군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아까 충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문명과 문명의 충돌인데, 저는 조금 거기 상반되는 씬인 것 같아요. 네이티랑 네이티 엄마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이크 설리가 하는 대화들을 낯선 굉장히 곳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배척하는 분위기였고 네네네. 거기서 나온 씬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다고 보는 게, 그레이스 박스가 학교도 지어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네. 교감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이들 자체로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간의 시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나는 비어있다. 나는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원이 되는 과정이, 문명과 문명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야 져야 된다. 해석과 어떤 이해는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시점이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원만한 관계로 푸는 게 제이크 설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문명과 문명이 만났을 때 올바른 대치 방법이 아닐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공존을 좋아해요.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좀 아까 폭력성이 영화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평화를 추구하는 자와 폭력적인 자, 아니요. 그리고 뭐가 되든 상관없는 자. 다 멸망해버려. 다 불타버려. 아니. 난 아니야. 접촉했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설정까지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설정에 보니까는 원래 나비족은 손가락이 4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바타는 5개. 눈썹도 없어요. 구별을 나비족은. 짓는 DNA 섞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또 섞일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척을 좀 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바타의 매력 캐릭터. 매력 캐릭터. 네. 이야. 이건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역시나 스티븐 랭. 스티븐 랭의 카리스마. 죽이지 않았냐? 스트리트 파이터에 가일 닮지 않았어요? 늙은 가일. 헬기로 도망치는 씬에서 네. 행성이 숨도 쉴 수 없는데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나가가지고 그 숨도 못 쉬는데 총을 쏴버리잖아요. 전 그 부분에서 해병대 정신. 그 폭력성에 정말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저만큼 강인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고 싶다. 그래, 닮고 싶다. 이씨. 그리고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 비행선에서 네. 이제 제이크 설리가 이제 폭파시키고서는 네. 이제 서둘러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 로봇을 그때 또 타고서는 뚝 내려가는 시잖아요.
와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 몸만 또 센 게 아니라 이 순발력. 허세가 아니었어. 마지막에 결투할 때는 네. 제이크 설리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 아바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본체가 있는 집. 거기서의 또 이제 판단력.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진짜 무서운 빌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이 상처가 자랑스럽다. 아 그렇죠. 이런 대사 보면서 이미 초반부에 난 이런 캐릭터 딱 보여주고 하잖아요. 처음엔 또 되게 상냥한 그 선임 같은 역할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이크한테는 친절했죠. 네. 가서 놈들 달랠 걸 찾아와. 너만한 애들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막 그래. 이런 얘기도 하고. 밀정이야 밀정. 아까 탈출하는 걸 멋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와 보통 상관이면은 부하들이랑 같이 탈출할 생각할 텐데 자기만 기계 타서 쏠랑 빠지네.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좀 되게 인간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제가 많이 꼬인 사람 같아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저희 그 거. 사람은 그거 있어요. 자기랑 닮은 사람을 싫어하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여기 망하면 제일 먼저 탈출할 거예요. 어떤 캐릭터. 저는 시고니 위버. 진짜 시고니 아니, 이거 너무 좋아해. 그레이스 박사라고 하든지 그냥 시고니 입어요 이래버리면 다른 걸로. 그레이스 박사가 아니야. 그냥 시고니 입어요. 좋은 거야 그냥. 그 시고니 위버의 이 그레이스 박사를 맡기 전에 했던 것들은 사실 전투적인 역할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강인한 여성. 좀 전투적인 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멘토, 멘토적인 상냥하게 역할. 나왔죠.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샘플을 채취해야 돼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에 좀 충실했다. 충실했던 네. 일관적인. 아니 그리고 시고니 위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SF라는 장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집어넣었어요. 그 분위기를 확 잡고 가는 게다가 거예요. 캡슐에서 등장하잖아. 맞아. 거기다가 아우 피곤해. 저분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맞아. 그리고 참 그 설득력 없는 말 중에 하나지만 담배 피면서 이거만 챙겨라 이렇게 그런 모습까지 개똥 같은 소리. 여러 가지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역할인데 되게 존재감이 작진 뚜렷해가지고 않았죠. 네네. 그래서 좋은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저는 이제 매력적이라서 뽑았다기보다는 너무 딱해서 뽑은 캐릭터가 있어요. 쯔떼이. 그리고 너무 불쌍한 게 작중에서 거기 뭐 어서 이 외지인이 자기 약혼을 뺏어. 약혼녀 뺏어가고 자기 위상도 뺏어가고 자기 지위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뺏겼다. 예.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다. NTR? 그렇지. 뭐라고? 네토라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여자를 뺏겼다. 아, 진짜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참 저 친구의 인생도 참 모질다. 그리고 또 죽었잖아. 불쌍해, 진짜 불쌍해.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 난 이제 내 형제야. 누가 언제 또 그래? 내가 왜 언제 그랬냐 임마. 뭐 되게 힘들하게 얘기했잖아요. I see you. 뭐 아무튼간 그래서 그리고 따지면은 거기 나라의 의식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결국 죽인 거요. 아는데 약간 얼마나 불쌍하냐고. 만약에 살았으면은 2편에서도 나와서 활약할 수도 있는 캐릭터였는데 너무 금방 죽어버린 게 아닐까.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없어져야지 네이털이랑 이렇게 제이크 설리랑 네이틀이. 제이크 설리랑 네이틀이 빡. 알죠? 내가 설명을. 네이틀이. 네이스 테이라는 캐릭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긴장감도 좀 조성이 됐죠. 전형적인 캐릭터긴 했어요. 맞아요. 깔고 맞은 거죠. 예, 전형적인 그런 깔림이 너무 불쌍했어요. 평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헐리우드판 지구도전 탐험입니다. 외지인을 만나서 그 친해지는 과정과 맞네. 그리고 거기서 며칠 속박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숙박이라고 너무 얘기하나? 지엽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영화를 되게 지엽적으로 봐. 다만 도전지구 탐험대는 다시 돌아오지만 아빠가 돌아와요. 이 친구는 거기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 완벽하게 동화돼가지고 네.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나비족의 삶과 판도라 행성에 대한 그런 생태. 미지에 대한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명작입니다. 일단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킹콩이 1933년도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거론이 되고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던 영화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0년 동안 지금 거의 100년이 가까워지게 계속 불리고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바타는 앞으로 이제 100년, 2109년까지 아마 불리지 않을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서 확인한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맞아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다음에 무슨 멘트를 붙여도 조금 힘들잖아. 나 100년 너 100년으로 갔는데 저는 조금 지역적으로 할게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주판 동화 같았어요. 우주판 동화 같았고 내러티비가 되게 단순했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스토리적으로 치밀하진 않았어. 진짜 동화에서 나오는 판타지 이야기인데 우주급 스케일로 빵 키우는 느낌. 그렇죠. 남은 디테일을 2, 3, 4에서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메가롯데 CGV 제목 얘기할 때도 이렇게 웃기냐? 그러니까 메가롯데 CGV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3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메가 롯데 CGV입니다. 였습니다. ADBC